자, 이번 시간은 교재 257페이지인데요. 투자 분석 기법은 워낙 공식이 많아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00% 다 정리 못합니다. 단기가에서 공부 단기가요. 그러면 자, 02번 보게 되면요. 1번 어림셈법 한 장 넘기니까 박스 공식 4개 나오죠. 분자분모 보게 되면 가능조소득, 순영호소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다음에 오른쪽에 수익률법 공식 보게 되면 또 박스 4개 있죠. 보게 보면 전부 다 총소득, 순영호소득, 세전, 세후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다 필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결국은 우리 시험은 이런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주거든. 넣으면 답이 나와. 공식을 필히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런 많은 공식은 1월달, 2월달에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왜? 암기는요, 지금 해가지고 암기다 칩시다. 시큰 암기했는데 한 3일 지났다. 다 까먹고 없어요. 네. 암기할 거는 굳이 지금부터 다들 암기할 필요가 없어. 이런 암기력이 오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달에 제가 암기 방법 체계를 쉽게 잡아줄 거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암기가 요구 되는 거는. 이런 암기에 대한 것들은 3월 달에 다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260페이지 보세요. 260. 예제 보이죠, 예제. 자, 예제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작년에. 한번 박스 자료 보세요. 박스 자료. 나오네. 가능총소득. 두 번째, 공시손실. 기타 소득, 부채서비세, 소득세, 유지비, 용역비, 재산세 이런 것들은 영어 경비인데 경비는 하나하나 제시한다고 했잖아. 그래 숫자 다 나왔잖아. 이것 보고 이제 공식 대비해서 다 푸는 거거든. 패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묻는 공식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과정부터 암기하게 되면 타이밍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암기가 빨라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은 넘어가서 다음 과정에 다 해드릴게요. 목차 2번 비율 분석법도 계속 박스 공식 봐요. 똑같잖아 이게요. 다음 페이지 봐도 공식 많잖아. 공식 분자 분모 보게 되면 나오죠. 전부 다 이런 단어가 나와. 공부했던 단어. 요거 숫자 넣게 되면 계산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식 파트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좀 부담이 돼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많은 공식은 다음 과정에 완성하고요. 2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03번 264페이지 보시면 할인, 현금, 수준서법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제목을 봐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자, 할인자 동그라미. 앞으로 할인자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론. 학개론에서 할인자만 나왔다면 똑같은 말로 현가화시킨다. 현재가치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제가 아마 2주 전이니까 이런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1억을 은행 이자가 10%로 1년 후면 그대로 1억 1천만 원 되겠네. 그죠? 1억 1천만 원 된다. 얘가 뭐지? 미래가치. 미래가치 구한다. 다른 말로 할증시킨다. 할증시킨다. 거꾸로 1년 뒤에 1억 1천원 현재 가치가 얼마가 돼? 1억이지. 얘가 뭡니까? 바로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할인시킨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늘 나온다고 해서 얘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할인시킨다는 것은 항상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화시킨다. 반복합니다. 할인시킨다 나왔다. 무조건 현가화시킨다. 그리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요.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같은 말이잖아. 이런 단어만 나왔다면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볼래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반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말만 나왔다면 무조건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정리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이꼴 할인시킨다 이꼴 현가화시킨다. 그런데 화폐 시간 가치는 뒤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공부했고 얘는 3월 4월 달 수업에서 얘도 1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 아주 어려운 파트예요. 그 제목만 딱 보시면서 무조건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예. 요것만큼은 틀을 딱 잡는 게 좋아요. 다음에 할인이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현금수지. 현금수지가 지난 시간 영업수지하고 지분복귀하고 합쳐가지고 뭐지? 현금수지. 현금 수익과 지출이잖아. 예.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영업수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지? 요효 조소득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뭐지? 현금수지. 그러니까 이때 얘가요 세후. 세후 현금수지. 세후.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딱 보게 되면 이 세후의 모든 현금 흐름을 현가화시켜서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교재 볼까요?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죠.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란 두 줄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모두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다. 밑줄 하시고요. 3번 밑줄 하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밑줄. 고려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지?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은 내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목차 2번 순현재가치법. 줄이면 순현가법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줄여서 이제 NPV가 돼요. NPV. 순현가 NPV. 얘를 꼭 아셔야 되고. 한 장 넘어갑니다. 266페이지 3번 수익성 지수 줄여서 PI.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내부 수익률법 줄여서 IRR. 세 가지는 안 빠지고 나와요. 세 가지.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 세 가지가 뭐지? 요겁니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봅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자,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 자, 크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1번 순현가법.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순현가를 줄여서 NPV다. 그러니까 얘를 안 쓰고 바로 NPV라고 물어요. 약으로 묻거든. 바로 다이렉트로 약을 물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연결해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는 PI가 되고요. PI. 내부 수익률은 IRR입니다. 세 가지도 매년마다 안 빠지고 나와요.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이때 현금 수지가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후. 이건 얼마나 하죠? 지난 시간에
5,500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뭐지?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에다가 빌라를 지어야지. 그러면 우선 빌라 지으려면 처음에 공사하죠. 공사비 들어갑니다. 착공할 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겠지. 전체 공사비 중에서 한 20% 들어갔네. 한 달 지나서 또 공사비가 10% 들어가고, 또 보름 지나서 또 5% 들어가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준공, 완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 공사비 또 10% 들어가니까 총 공사비가 100% 전부 다 들어가더라. 다음에 공사비가 빠져나가면서 수입이 들어가. 이때 수입은 뭐죠? 분양 수입이죠. 처음에 객관받지 얼마? 10%. 1차 중도금 내 20%. 2차 중도금 들어와 또 20%. 3차 중도금 또 20% 들어와. 다 끝나고 잔금 나머지 30% 다 내. 수입도 이렇게 해서 100% 들어옵니다. 이때 기간도 들쭉날쭉. 돈이 들어온 흐름도 10%, 20%, 뭐 5% 들쭉날쭉. 이들은 비교가 안 돼요. 예. 흐름은 보이지만 한눈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죠?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잖아. 얘가 현금수지. 현금수지는요,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다. 수입과 지출을 말해요. 이 모든 현금수지를 뭐 하죠? 할인시키자. 현재가치로. 현재가치로.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가치, 이것도 현재가치 모두 현가화시킵니다. 현재가치로. 그럼 이 흐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모두 현가화시키자. 현재가치. 현재가치. 현가화시키니까 총 공사비의 현재가치가 한 10억 잡을까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총 공사비를 전부 다 현가화 시켰더니 이 공사비 현재 가치가 10억이 나왔네. 얘는 뭡니까? 분양 수입을 전부 다 현재 가치 만드니까 총 수입이 현재 가치는 12억이 나왔네. 얘는 둘 다 뭐죠?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시켰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는 뭐가 되죠? 비용의 현재 가치 줄여서 비용 현가. 비용 현가. 얘는 거꾸로 뭐지? 수익 현가죠. 수익 현가. 그럼 모든 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딱 하니까 금액이 여기 나왔잖아. 한눈에 파악이 되죠. 그러면 공사비가 10억이라 현재 가치가. 수입이 12억이라. 빌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얘가 바로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수입의 현재 가치와 비용 현재 가치로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한대. 만약 비용 현가가 10억이잖아요. 이때 수익의 현재 가치가 12억이 아니고 만약 8억이래. 8억. 8억이면 뭐가 더 많다? 비용이 많잖아. 이때는 빌라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얘가 바로 장래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한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씩 봐요. 자, 첫 번째 순현가법은 뭡니까? 여기서는요, 순현가 개념만 알아보면 쉬워요. 그래서 순현가법은 수익현가 빼기 비용현가는 순현가입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지 않을 거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아시죠? 총수익에서 총병 빼면 순수익이지. 예. 총수익이 100원인데 총병이 80원이면 순수익은 20원이잖아.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현가만 집어넣죠. 현가. 또 현가. 또 현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총수익 현가 빼기 총병 현가 이꼴 순수익 현가. 같은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수익 현가, 비용 현가, 순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현가네.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여기다가 빼면 순현가, 빼면 뭐지? 순현가. 항상 단어 뭐니까 수익 현가, 비현가 단어가 딱 틀이 딱 두 개 고정이 돼 있어. 그럼 두 번째 수익 성지수는 이제 같은 단어인데 네모 뭐지? 나누면 그러니까 수익 현가 나누자 비용 현가 나누면 수익 성지수가 돼요. 나누면. 세 번째는 뭐지? 같게 만들면. 이꼴. 같게 만들면. 따라서 수익현가. 비용현가를 이꼴 같게 만들어요. 이꼴.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게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한눈에 비교합니다. 한눈에 보이죠? 단어가 똑같잖아, 얘가. 똑같잖아요. 뭐하고 뭐? 수익현가, 비용현가. 똑같은 단어 갖고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한꺼번에 뚫립니다. 수익현가, 비용현가. 반복입니다. 빼면 뭐?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럼 다 끝났습니다.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그러면 다시 이 그림 보세요. 빌라 짓는데 모든 현재 가치가 수익현가 12억이요. 비용현가 10억이잖아. 그러면 이거 보고 얼마 남지? 2억 남죠. 그럼 수익가 나오겠네. 수익현가 얼마야? 12억. 비용현가 얼마지? 10억. 빼니까 얼마? 2억. 2억은 플러스 맞잖아요. 순현가가 플러스면요 2억 남았다. 거꾸로 8억이면 손해보죠. 그러니까 수익가 10억이 되고 8억이래. 8억이면 비용가 얼마지? 10억. 빼면 얼마? 마이너스 2억이지. 그럼 투자 안 하잖아. 답이 났죠. 순현가는 0보다 크면 플러스지. 네모돼 있죠, 네모. 예. 그러니까 뭐지? 이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플러스일 때. 순현가는요, 플러스에 플러스. 얘가 수익이 난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플러스 1대 투자 결정. 0. 그러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만큼 적자가 났지. 투자 안 해요. 예. 되시겠죠? 순현가법. 그래서 항상 순현가법은요, 요거 빼가지고 0보다 크다 플러스면 투자
결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준가법입니다. 두 번째, 나누면 수익성 지수. 나누면. 볼까요? 수익성과 얼마? 12요. 비용성과 얼마? 10억. 그러면 10분의 12 암산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1.2. 그러면 얘는요, 수익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만약 수익성과가 8억이래, 8억. 그럼 비용효과는 10억이잖아. 얘가 10억이래야 0.8이잖아. 0.8. 0.8. 항상 분자 분모 기준은 1입니다. 분자 분모 기준은 1이야, 1. 그러면 수익성은 뭐보다 커야 되겠지? 1보다 크다는 게. 수준가가 0보다 크다는 게 수익성에서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투자 결정. 1보다 작으면 투자 기간. 되시겠죠?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보수를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FM대로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다시는 저를 보기 싫을 거예요. 우리 시험을 잘 치면 돼. 시험에 딱 나오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우리는 합격만 하고 난 다음에 어렵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굳이 대학교 원수대로 어렵게 하고 싶다면요, 우리 교재는 참고로 267페이지 267페이지 목차 4번 내보실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찾았죠. 4번하고 5번 밑에 그래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요렇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동그라미 4번 X에 X. X도 크게 하세요. 쳐다보지 말라고. 동그라미 5번 있죠? 보관법. X 하세요. 그래프도 X 다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랑 원칙대로 강의하면 이걸 설명하지 내부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대학교 강의, 석사기 강의를 하기 싫단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라. 왜? 안 나왔습니다. 보관법 뒷다 어려운데 한 번도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공부할까? 자, 개념만 따로 쓰면 돼요. 내부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이꼴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똑같은 말이 이꼴 예상 수익률. 얘는 아는 거잖아. 공부됐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주식을 사요. 얼마? 1,000만 원치. 자, A라는 주식을 만약 산다면, 사게 되면 1,000만 원치 사서 석 달 뒤에, 예를요, 1,200만 원에 팔 수 있다면 수익률 몇 프로? 20% 맞죠? 얘가 뭐죠? 얘가 예상 수익률. 얘가 뭐? 기대 수익률. 얘가 뭐? 내부 수익률. 예. 됐죠? 예.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예상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 하면 집어넣자. 요거. 빌라를 짓게 되면 수익평가 얼마? 12억. 비용평가 얼마? 10억. 이 말은요, 자, 빌라를 짓게 되면 10억 들어가요. 1년 뒤에 이제 팔게 되면 10억이 팔아. 그러면 수익률 몇 프로? 예, 20%. 같아지는 차이가 몇 프로지? 20%. 이거 뭐지?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편하게 생각해. 따라서 양자를 같게 만드는 차이가 얼마지? 20% 차이야. 같아지는 게. 같아진 차이가. 그래서 이제 같아지는 할인율이 같게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어느 말 아닙니다. 10억에 샀다, 10억에 판대. 그러니까 수익률 몇 프로? 20%가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지. 항상 우리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이 나왔다면 뭘 비교하더라? 요구 수익률. 뭐가 더 클 때? 내부가 더 클 때. 기대가 더 높을 때.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이상 세 가지. 자, 또 반복합니다. 할인, 현금, 수전소법 종류가 하나, 둘, 세 가지다. 세 가지. 할인자가 들어가고 현가자가 들어가면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공식 봐요. 공식 보니까 끝에 전부 다 현가자가 다 들어가지. 현가 다 들어가잖아. 들어가니까 이거로 할인시키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라고 했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다가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으면요,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되고, 이런 단어가 없으면요,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순서법은 요 세 가지를 떠올리자. 세 가지. 그럼 세 가지는 항상 제가 설명을 예를 들었는데 3월달 수업하게 되면요, 이런 그림 다 설명 못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공식보도 바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시간 많이 들어가면서 원리만 이해했지만은. 그래서 항상 세 가지만 나왔을 때 무조건 요거야. 똑같은 단어 두 개. 수익평가, 비용평가. 요 딱 돌리고요. 불러줘요.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반복합니다. 빼면 뭐? 순현가.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수익성 지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끝났어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고, 여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 책 보고 교재 보고 정리합니다. 책 볼까요? 자, 먼저 순현가법은 264페이지. 목차 2번 순현가법 MPV법 가로 1번 개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순현가란, 자, 한 줄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 현금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 현가를 공제한값 밑줄 하시고 이대로 지우면 납니다. 그래서 박스 공식이 있죠. 이제 공식 들어오죠. 순현가 이꼴 수입 현가 빼기 비용 현가. 예.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의사결정 기준. 동알 1번 독립투자안. 두 번째, 상호 배타적인 투자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1번, 2번 어떻게 구별하지? 독립투자라면요, 투자는 한 개가 독립이지. 그럼 2번요, 상호 배타적이면요, 여러 개. 그러니까 한 개 있으면 뭐지? 독립적인 투자. 투자가 여러 개면 뭐지?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요거잖아. 순현가는 0보다 크면 투자하지. 얘가 지금 독립투자. 하나일 때. 하나일 때는 다 공부했습니다. 밑줄 하세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밑줄. 다음에 2번요. 상호 배타적이면 투자는 여러 개로 했죠. 여러 개야. 여러 개면요. 순현가 0보다 큰 투자가 여러 개 세면요. 밑줄 하세요. 가장 큰 투자 선택 밑줄. 가장 큰 투자 선택.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해. 그럼 1억 갖고, 자, 예를 들면 A, B, C, D, E. 1억 투자했는데 1억 갖고 땅을 살 수도 있고 아파트 사거나 아니면 뭐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순위가 딱 따져보니까 A는 순위가가 뭐지? 1,000만 원 나왔다. B는요 1,500이 나왔다. C는 3,000만 원 수익이 생겼다. 얘는요 3,000만 원 수익이 생기고
B는 수익이 500만 원 생기고 이 안은 마이너스 뭐 1000이다. 얘는 적자잖아. 얘는 나가래. 그럼 이래 갖고 자, 4개 투자를 분석했더니 순정가가 각각 다르게 나왔잖아요. 어떤 게 최고 좋아요? C죠, 그죠? 얘가 상호 베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순정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요놈이 최고대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상호 베타적이면 수정 가장 높은 쪽, 높은 쪽. 만약에 한 개만 쓰면 이거지. 한 개만 쓰면. 그러면 0보다 크면 되겠지. 예. 되시겠죠? 하나면 뭐 0보다 커야 되고 여러 개면 뭐지?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투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수익성 지수. 자, PI가 되고요. 자, 2번 있죠. 수익성 지수는 밑줄 하세요. 수익 현가를 비용 현가로 나눈 값. 현금 유입의 현가를 나누기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 밑줄 했죠? 그러면 팁은 뭡니다. 공식 보니까 이거잖아. 수익 유입 현가 나누기 유출 현가잖아. 근데 우리 시험은 바꿔서 잘 나와요. 바꿔서. 예. 그러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를 현금 유입 현가로 나눈 값 바뀌었잖아. 바뀌었나 속지 마세요. 잘 바꿔서 물어요. 예. 그럼 2번 내려가죠. 투자 결정 기준 1번 독립적이면 투자니 1개. 2번 상호 베타적이면 여러 개. 독립적이면요. 밑줄 하세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채택 밑줄. 여러 개면요. 2번. 여러 개면요.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수익성 지수가 큰 쪽.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4번 내려가죠.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1번 개념 보게 되면요. 2번, 3번 빈출입니다. 2번 내부 수익률이란 자, 밑줄입니다. 미래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밑줄. 그리고 3번 즉 밑줄 하세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 밑줄.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밑줄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4번과 5번은요. 설명하게 되면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버리는 게 좋아요. 버리시고. 거래 2번. 투자 기준은요. 독립적이면 1개. 2번. 베타적이면 여러 개. 독립적이면요.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되겠지. 밑줄 하시고. 또 이제 2번. 상호 베타적이면 여러 개죠. 여러 개라면 중간에 보시면 내부 수익이 여러 개 중에서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면. 5번 순현가 내부 수익이 우월한 이유 해서 요 설명들은 고급이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단계 높여가지고 다음 과정에는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우리 책들을 보게 되면요. 어림셈법이 있고 두 번째가 비율 분석법이 있고 세 번째가 할인 현금 수준수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확인했지만은 공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안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3, 4월달 지금 요거 따로만 했어요. 따로만 했죠. 여기서 여러분, 괜찮네 싶으면 나머지 얘도요, 3월달 들으면 그냥 정리가 돼. 반복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아무리 공식이 많다 치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 순정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그렇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얘는 0보다 클 때 지수는 1보다 클 때 얘는 0보다 클 때 이렇게 따라 딱 하면요 얘들도 이런 스타일대로 한눈에 정리되거든요. 다음 달에 정리해도 암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늦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투자는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요. 이제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금융은요,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을 융통하다. 줄여서 금융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금융은요, 토지하고 주택 두 가지인데, 우리가 주로 뭐지? 주택.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시면요, 전반적인 목차가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 금융이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5문제, 6문제. 5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한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인데, 역시 작년 35회 때도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목차를 본다면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의 의 또는 개설이죠. 개설 파트는 때로는 분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설 파트는요,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서 출제가 잘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개설 파트를 공부하는 요령은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금융의 개설 파트는 굳이 책을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콕 꼬집어 요거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공부하자, 골라서. 두 번째. 저당 대출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요. 저당 대출 제도하게 되면 여기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은행 가게 되면 고정이자 들어보셨죠? 변동이자, 고정이자, 변동이자 그거예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 개념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대출 받으면 원리금 갚아야지. 원리금 어떻게 갚을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이죠.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갚는 방식이 세 가지.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최정식 상환. 두 개를 비교하면요, 압도적으로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예외 없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는 요거 두 가지만 하시면 충분한 준비가 돼요. 세 번째, 저당 유동화입니다. 아마 1997년이니까 IMF 때, 그죠? 예. 그때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금융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얘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 제도하게 되면 줄여서 MBS라고 불러요. MBS. 여기서도 늘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저당 시장 구조가 두 가지인데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얘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개념에서 잘 묻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저당의 유동화는요, 2차 저당 시장을 가리키는데, 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따로 MBS, 얘를 만들어요. 저당 담보증권입니다. MBS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잘 나와.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MBS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MPT에서 해서 MPT에서 약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를 이체정권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MBB가 나와요. MBB. 줄여서 저당 채권이 되고 저당 채권. 그 다음에 MPTB가 나와요. MPTB 하게 되면 저당 직불 채권, 저당 직불 채권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CMO다. CMO는 다계층 채권입니다. 다계층 채권. 그래서 종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약어도 필히 알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저당 유동화 제도가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러면 우리나라의 2차 시장 유동화 제도를 담당 기관이 바로 네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말이 기니까 또 줄여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뭐? 한주금. 한주금. 그럼 이제 한주금은요, 또 얘를 찾아가야 됩니다. 시간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주금 홈페이지 딱 찾아가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다 뽑아온 게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 다음에 주택연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연금 얘가 비중이 높은데 참고로 작년에 얘가 출제가 되었어요.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파트는 얘를 자주 물으니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건너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 내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공급자 금융이에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리츠. 자, 리츠. 자, 앞에 것만 대문자고 끝에서는 소문자 써요. 리츠. 자, 리츠 하게 되면 해석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항상 A급입니다. 또 중요해요. 다음 여러분들 PF 금융 많이 들어봤죠? PF. 예. PF 금융.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그래서 공급자 금융에서는 반드시 리츠는 알아야 되고요. PF 금융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얘도 체크해서 꼭 알아야 되고요. 얘는 약해요. 얘가 금융이 답니다. 금융 하게 되면 개설 파트는 전부 다 보지 말고 심해 잘 나오는 것만 추려서 보자. 2장부터 5장까지는요. 체크되어 있죠. 얘만 알게 되면 거의 다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시험은요. 특히 2장, 3장.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뭐 한 5문제, 6문제 나온다면 여기서 아마 3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3문제. 2형 3장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여기서 한 문제, 리츠 한 문제. 합치게 되면 6문제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금융의 전체적인 목차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282페이지입니다. 제1절
금융의 기본 개념. 자, 제가 뭐라고 했죠? 개설 파트는 필요한 것만. 뭐지? 시험에 나올 것만. 네. 그럼 제 1절 앞에다가 1절은요, 앞에다가 X 하세요. 짐짐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부터 보지 마요. 1절 자체가 통으로 안 나와, 통으로. 그래서 1절은 이제, 적어도 이 파트는요, 딱히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패스합니다. 네. 앞으로 통으로 삭제합니다. 넘어갈 거예요. 285페이지. 제2절. 부동산 금융의 기본 개념. 01번. 금융의 기본 개념 있죠? 01번. 01번이 있죠? 여기도 X 하세요. 넘어갈게요. 시험에 도움 안 됩니다. 287페이지. 02번. 주택 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소비금융, 개발금융. 자, 얘는요, 목차가 1번, 2번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나와 있네. 강의 노트. 자, 개설을 해놓고, 옆에 필기되어 있죠. 주택 소비금융, 개발금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 뭐지? 주로 주택금융이 일반적인데 주택금융. 그러니까 두 가지네. 주택 소비금융은 다른 말로 수요자 금융이에요.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에요. 네모되어 있죠. 네모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적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적으면서. 그래서 수요자 금융 얘는요 저당대부가 있고요. 저당대부. 공급자 금융은 건축대부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많잖아. 저당대부. 저당대부. 여러분 아파트 다 융자 받았죠? 얘가 바로 저당대부예요. 누가? 여러분이, 수요자가. 얘가 바로 주택 소비금융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자, 건축대부는 뭐죠? 공급자가. 누가? 개발업자 또는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짓게 되면, 누가 지어요? 건설회사가. 짓죠, 그죠? 지을 때 지동가 지을까? 대출 받을까? 또 대출 받아야지. 뭐지? 건축대부. 이럴 때 주로 뭐죠? 주로 기성고 대출하고 기성고. 기성고 대출은요, 착공할 때 10% 빠져나가고, 또 한 2달 지나서 또 20% 빠져나가고, 공사 단계에 따라서 그만큼 은행에서 확인하고 대출해 주거든요. 기성고 대출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대부예요. 그러면 자 하나씩 봅니다. 저당 대부를 또 풀어서 본다면 또 적으면서 공부하자고 또 가로 나와 있죠. 가로. 여러분이 내 아파트를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융자 받았습니까? 분할해서 받았습니까? 일시불이죠. 예. 우리 집 아파트가 2억 받았다면 일시불 받았지, 그지? 예. 일시불. 2억을 융자 받았다. 갚는 거는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따박따박 갚잖아, 뭐지? 얘가 이제 10년간 20년간 뭐지? 분할상.
얘가 바로 저당대출, 주택소비금융입니다. 다음에 건축대부는요,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거나 여러 가지 개발하면서 공사에 따라서 대출을 받잖아요. 이럴 때는 공사 단계마다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얘가 분할 용자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단계적으로 용자, 단계적으로. 진척에 따라서 기성권 대출.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 끝났죠. 준공. 그때는 통으로 갚아야 돼. 왕창. 일시불 상환입니다. 자, 이제 얘가 뭔지 아시겠죠? 따라오셨죠? 근데 결론. 결론. 우리 시험은 요것만 나와요. 바꿨어.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점수긴 주는 거지. 저당대부는 공급자 금융, 주택개발금융 틀린 말입니다. 건축대부는 주택소비금융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런 바뀌는 정도만 아시면 돼. 바뀌는 정도.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얘가 최고 많지. 근데 공급자 금융은요, 건축대부도 있지만 또 요거. 똑같네. 건설회사가 또는 공급자가 리츠회사를 차려요. 차리면서 자금을 모집하죠. 누가? 이 회사가. 공급자 금융이 되고. 건설회사가 PF 금융 받자, 은행에. 이것도 뭐지? 공급자 금융이지. 또는 뭐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모두가 뭐지? 소비 금융이 아니고 공급자 금융이다. 자, 이런 설명이 우리 교재는요, 287페이지 1번 되면 목차 보시면 이제 구분될 거예요.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288페이지 3번 저당위험. 목차 봅니다. 1번 채무불이행. 이거는 단어만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원리금 안 갚는 게 채무불이행이잖아. 목차 2번 조기상환. 조기상환은 다른 말이죠. 중도상환 들어봤죠? 중도상환. 만기전 변제. 다음에 3번 이절 위험. 5번 유동성 위험. 단어가 4개인데요. 2번만 동그라미. 2번 조기상환. 나머지는요,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시험은 2번만 나와요. 2번. 뭐? 조기상환. 첫 줄 밑줄 아세요? 첫 줄. 동그라미 1번 첫 줄. 조기상환 위험이란 시장 금리가 저당 금리보다 낮은 상황 밑줄. 밑줄 했죠? 시장 금리가 저당 금리보다 높을 때입니까? 낮을 때입니까? 낮을 때, 그죠? 이럴 때 조기상환 하게 되는데, 얘는 빈출입니다. 자주 나와요. 근데 지금 설명 안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만 꺼두고 얘는 중요한 문장인데 다음 시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밑줄만 했어요. 한 줄만.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1번, 2, 3번, 4번은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넘어갑니다. 4번요. 4번. 부채금융, 지분금융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는요. 개설 필요한가 하고요. 2장까지 다 끝날 거거든요. 2장까지. 다 끝날 건데 나머지 파트는 전부 다 다음 시간 쉬었다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